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애플에서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노트북이 이렇게 열리죠. 이게 이제 이미지 시퀀스로 만든 건데, 이제 스크롤을 하면 이미지 시퀀스가 한 프레임씩 재생이 되면서 열리는 것처럼,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여셔가지고 네트워크,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탭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여기 맥북 이미지 시퀀스가 이렇게 쭉 있어요. 보이시죠? 이미지 시퀀스 이게 쭉 플레이 되면서 노트북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0번부터 121번까지 총 122개 122개의 이미지가 플레이가 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 하는 거 오늘 해볼게요. 여기 유튜브 라이브 여기 보시면 예제 다운 링크, 여기 자세히 더보기 누르시면 예제 다운 링크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수업 카페에 보충 수업 자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한 걸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가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고, 요 이미지를 이제 플레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압축을 푸시면 요 이미지스 폴더 있죠. 이미지스 폴더 안에 크로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미지가 크로우 0번부터 크로우 86번까지 총 87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걸 쓸 거예요. 자, 일단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시퀀스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게요. 이렇게 요 시퀀스라는 폴더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저장을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다운받은 수업 자료에서 이미지스 폴더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시퀀스 폴더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 폴더 안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크로우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시퀀스는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이미지들이랑 안 섞이게. 그리고 파일에서 새 파일 바로 저장, 바탕화면에 시퀀스에 index.html 그리고 또 새 파일 바로 저장, style.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요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 하는 걸 하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 목표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스크롤을 한다. 그리고 스크롤을 하면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 요렇게죠. 자, 이미지를 웹페이지를 스크롤을 하면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가 된다인데, 이 두 개 중에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 하는 걸 먼저 만들고 그게 제대로 동작을 하면 스크롤을 할 때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되게 만드는 게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 거는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 이걸 먼저 만들 거예요. 웹페이지를 딱 열면 지금 아까 우리 수업 자료 봤던 것처럼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되는 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으로 스크롤하면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되게, 스크롤을 멈추면 시퀀스가 멈춰 있고 스크롤을 하면 플레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 먼저 가서 일단 index.html에서는 느낌표 doctype html 그리고 html 그 다음에 헤드 body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 자, 헤드에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을 UTF-8로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 이미지 시퀀스라고 할게요. 이미지 시퀀스. 그리고 이제 CSS를 링크를 합시다. 그래서 링크 이렇게 저거는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익숙하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바디에서 일단 H1에서 그냥 큰 제목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미지 시퀀스를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캔버스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캔버스는 이제 원래 HTML에서는 뭐 HTML에서 비디오를 재생한다거나 음악을 재생한다거나 뭐 HTML에서 어떤 그 이미지를 직접 그린다거나 이런 게 안 됐었는데, 예전에는 HTML5가 나오면서 그 HTML 자체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태그가 생겼습니다. 그게 캔버스라는 태그고요. 일단 div 캔버스 만들어서, 캔버스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캔버스 크기를 정하는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요 이미지 하나가 크기가
500 by 500이에요. 가로가 500, 세로가 500. 그래서 그 캔버스의 크기를 스타일 시트에서 주는 것보다 어트리뷰트 속성 값으로 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500. 왜냐하면 그 CSS 스타일에서 주면 가끔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뭐 좀 비율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에서는 태그에 바로 속성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아이디는 저는 스크린으로 할게요. 스크린. 그리고 이 캔버스를 감싸고 있는 div는 id를 이미지 시퀀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뭐 잘 못 따라오겠거나 하시면은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HTML은 사실 이게 다고요. 우리는 거의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듭시다. 새 파일 바로 저장. 어디에 저장하냐면 그 시퀀스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play.js, 자바스크립트는 JS예요. 확장자가. 이렇게 저장. 자, play.js 확장자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index.html, style.css가 있고, 같은 폴더에 이미지 폴더와 스크립트 폴더가 있고, 이미지 폴더 안에는 crow라는 폴더가 있고, crow라는 폴더 안에는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폴더에는 play.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준비 됐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준비 안 됐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캔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 캔버스 처음 보는 태그죠. 수업 시간에는 여태 그 웹디 1이나 웹디 2, 뭐 인터랙션 랩 3 뭐 이런 데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태그인데, 캔버스에 뭔가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캔버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id로 엘리먼트 가지고 오기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든 캔버스의 id가 스크린이었죠. 그래서 이 캔버스라는 에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캔버스라는 변수에 스크린이라는 id를 가진 캔버스를 대입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그럼 요 엘리먼트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캔버스라는 변수에 대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캔버스에 이 캔버스만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이 캔버스라는 변수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ct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컨텍스트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canvas라는 변수에 get context 해서 2D 이렇게 하시면 2D 이미지를 그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캔버스에 3D라고 입력하시면 3D 이미지를 그릴 준비를 하는 거고요. 요 get context 2D 하시면 캔버스에 2D 컨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CTX라는 변수에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 CTX 컨텍스트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그 이미지 시퀀스를 한 장 한 장 불러와서 요 CTX라는 그 변수에 드로잉 그 이미지를 그 뿌릴 거란 뜻입니다. 이미지를 나타나게 할 거란 뜻입니다. 자, 처음에 자동으로 쭉 플레이가 되게 만들 건데요.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플레이 되게 시간이 반복돼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죠. 한 장 한 장 한 장 그림을 뭐 1초에 30프레임 per second이 되게 1초에 30번 이미지를 바꿔서 이미지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단 타이머가 반복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타이머를 일단 만들 거예요. 인터벌 타이머를 만들 건데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타이머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함수를 만들 거예요. 펑션 해서 플레이 시퀀스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요 플레이 시퀀스라는 함수 안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타이머를 만들어서 그 타이머가 반복될 때마다 한 번씩 타이머가 실행될 때마다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바꾸는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타이머는 인터벌 타이머예요.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set interval 그리고 가로를 열고 일정 간격 반복될 때마다 실행될 내용, 어떤 동작이 실행될지 정하는 부분 펑션 이렇게. 그럼 요 안에 요 중괄호 안에 타이머가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console.log라는 게 있어요. console.log 콘솔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로그를 쭉 찍어보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을 찍을 거냐면 time interval이라는 문장을 찍어 볼 겁니다. 프로세싱의 프린트 라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린트 라인 찍어 보면
그 밑에 콘솔 창에, 프로세싱 콘솔 창에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내용들이 찍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console.log 하면 요 타이머가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찍힐 겁니다. 근데 요 타이머가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될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요 중괄로, 닫히는 중괄로 뒤에다가 콤마를 찍고 1000이라고 입력을 합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 주시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들 비슷한데 프로세싱도 그렇고 아르디노도 그렇고 1000ms 1초죠. 예. 그 아르디노 이런 데서도 뭐 딜레이 1000 하면 1초 동안 아무런 동작을 안 하잖아요. 아르디노에서. 예. 딜레이도 주죠. 딜레이 뭐 500 이러면 0.5초 동안 아르디노가 멈추고,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 타이머를 만든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 타이머를 만들었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HTML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dex.html 가셔가지고 바디 맨 끝부분에 스크립트 src equal, 자, 우리 스크립트 파일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 play.js 였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스크립트 파일을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제 HTML에서 스크립트 그 play.js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저장을 시키고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으로. 자, 그럼 이렇게 크롬으로 열었는데 아까 우리가 index.html에서 적어줬던 제목, 그리고 div랑 캔버스는 아직 우리가 캔버스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빈 캔버스예요. 하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console.log 1초마다 프린트 라인 한 것처럼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찍히게 만들었는데 얘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 콘솔 혹은 요 아랫부분에 콘솔 보시면 왜 아무것도 안 찍히지? 아, 죄송해요. 함수를 실행을 안 시켰어. 함수 안에 이 플레이 시퀀스란 함수 안에 이 인터벌 타이머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인터벌 타이머를 실행을 시키려면 플레이 시퀀스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실행이라기보다는 얘는 함수를 선언을 한 거고 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인터벌, 타임 인터벌이라는 문장이 찍히죠. 여기 보면 같은 문장이 동일하게 찍히면 요 앞에 카운터 숫자가 올라갑니다. 12번 찍힌 거예요. 지금 13, 14, 1초마다 한 번씩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초마다 한 번씩 요 타임 인터벌이라는 게 찍히죠. 자, 요 부분, 요 타임 인터벌 지금 40초 지난 거예요. 40번 반복된 거예요. 1초마다 한 번씩.
자, 여기까지. 자, 타이핑 하기가 좀 힘드시면 그 제가 올려드린 그 수업 자료 그걸 일단 참고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타이머를 만들었어요. 1초마다 실행되는 타이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미지 시퀀스를 플레이를 하려면, 자, 이미지 시퀀스는 보통 우리가 영상에서 이미지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이미지 시퀀스로 익스포트를 하면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쭉 번호가 순서대로 일씩 증가하면서 쭉 찍히죠. 이렇게. 그러면 일씩 증가, 그러니까 1초가 지날 때마다 일씩 증가되면 되겠죠. 파일 이름이 일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일씩 증가시키려면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미지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최초에 얘는 0, 네, 중지 안 하면 인터벌 타이머는 계속 실행이 됩니다. 계속 돌아가요. 중지하고 싶으시면 인터벌 타이머를 중지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그 최종 목표가 스크롤하면 플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미지 num이 최초 0이고 1초씩 반복될 때마다 이미지 num이 1씩 증가되게 할 거예요. 이미지 num 뿔뿔. 여러분 다른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정수형 변수에 플러스를 하면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엄청 많이 쓰이는 연산자 방법입니다. 일씩 증가시키는 거. 자, 그러면 요 console.log에 time interval 해서 땡땡 띄우고 이미지 num 해서 이미지가 일씩 증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일씩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0, 1, 2, 3, 1초마다 일씩 증가를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씩 증가할 때마다 요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오면 되겠죠. 일씩 증가할 때마다. 그죠? 그 함수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함수. 요 함수는 그 번호를 일씩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만드는 함수는 플레이어 해서 num 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 주시고,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일씩 증가시키면서 한 장 한 장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이미지라는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 변수는
이미지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HTML에 이미지 태그 있죠. 그거랑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new 이미지 해서 이미지라는 img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HTML의 이미지 태그와 같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변수에 우리 이미지 태그에서 이미지 불러올 때 어떻게 해요? 이미지 이렇게 불러오죠. 일단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HTML에 img죠. 그 다음에 src 해서 이렇게 불러오죠. 경로. 그죠? 얘랑 똑같아요. 이미지의 src, 이미지.src 해서 경로를 똑같이 이미지스 폴더에 크로우라는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이 크로우는 똑같죠. 앞에 다 크로우가 붙어있죠. 숫자만 증가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크로우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크로우 플러스 num. 이 num은 요 num이에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num 플러스 .png.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을 시켜줘야 1초마다 한 번씩 이미지가 1씩 증가하면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이미지 뿔뿔 하기 전에 이미지를 1씩 증가하기 전에 플레이어 해서 img num 이라고 해줍니다. 왜 뿔뿔 하기 전에 먼저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냐면 최초의 0이죠. 그죠? 이미지 num이 최초의 0이죠. 그러면 먼저 플레이어 0번 하고 이게 매개 변수니까 이미지 num이 요 num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0이면 얘가 0이 되고 1이면 얘가 1이 되고 2면 얘가 2가 돼요. 그럼 최초의 0이니까 플레이어 0 하면 0이 넘어가서 이미지스 폴더에 크로우 폴더에 크로우 0.png가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죠. 우리 0부터 크로우 0.png부터. 그래서 0부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 0부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1 증가시키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인터벌 타이머가 한 바퀴 돌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서 1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1을 플러스하면 2가 되죠. 그래서 0번부터 불러오기 위해서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하고 이미지 num을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0부터 불러오고 1 증가. 그다음 1이 들어가서 크로우 1.png가 불러와지고 1 증가. 그럼 2가 됐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서 크로우 2.png가 불러와지고 1 증가. 그러면은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0을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하기 전 1씩 증가시키기 전에. 자, 그러면 콘솔 창에 저 num을 한번 찍어 볼게요. console.log
넘버 해서 플러스 num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요 넘버 1, 2, 3, 0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차례대로 찍히죠. 이렇게 1초 지날 때마다 1씩 찍히는 1씩 증가하는 타이머를 만들었어요. 타이머를 만들고 1씩 증가시키면서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불러오게 일단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불러는 오는데 이미지.src에서 이미지를 불러는 오는데 우리가 아직 캔버스에 그려지지 않았죠. 이 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인덱스에서 요 이미지 태그 하나 추가했었죠. 얘니까 얘는 일단 지웁시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새로 고침하면 없어졌죠. 지금 캔버스에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지를 불러만 오고 캔버스에다가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불러올 때마다 이미지를 그려야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지 add event listener 이거 우리 그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기초 완전 기초 할 때 했었죠. 이미지 요 변수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를 하는데 이벤트 리스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듣고 있는 애라 그랬죠. 어떤 이미지가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로드라는 이미지가 발생을 하면 이 로드라는 이미지는 요 이미지.src에서 어떤 이미지가 로드가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row 0.png라는 파일을 불러와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이미지 변수의 소스가 이미지스 폴더에 crow 폴더에 crow 0.png 파일을 불러와라 로드해라. 그러면 이 이미지의 add 이벤트 리스너가 듣고 있다가 이 로드라는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 어떤 동작을 딱 하는 겁니다. 그 동작은 펑션 요 가로에 이 이벤트 요건 적어 주시고 요 중괄호 안에 로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적어주는 거예요. 코드 블럭에. 그럼 이미지를 로드를 하는 순간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ctx에다가 그린다고 했죠. ctx에다가 그러면 ctx에 되게 쉬워요. 드로우 이미지를 그릴 거야. 어떤 이미지를 그릴 건데 아까 우리가 불러온 이 이미지는 img입니다. 그냥 img를 적고 x좌표, y좌표는 0.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1초에 한 프레임씩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지게 돼요. 이렇게 불러와지죠. (1초에) 한 프레임씩 불러와서 캔버스에 불러온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1초에 하나씩.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는 것까지는 좋아. 1초에 한 번씩 불러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려왔던 이미지가 겹치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불러는 와지는데 기존에 있던 이미지 위에 계속 겹쳐지면서 그려집니다. 이 이미지가 PNG 시퀀스라 배경이 뚫려 있는 이미지라 그게 일부러 PNG 이미지를 골랐어요. 이게 겹쳐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곤란하잖아. 그죠? 여러분 JPG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PNG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걸 그리고 싶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요 드로우 이미지 그리기 전에 CTX 클리어 렉탱글을 그 캔버스 네모죠. 지우는 거예요. 클리어하는 거예요. X 좌표, Y 좌표 0,0이죠.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 너비는 ctx canvas의 width. 높이는 ctx의 canvas의 height. 자, 이렇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ctx를 지우고 클리어하고 그리고 클리어하고 그리고 클리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로 고침을 하면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하면서 1초에 한 프레임씩 쭉 실행되는 이미지 시퀀스를 1초에 한 프레임씩 플레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초에 한 번씩 플레이하면 어때요? 너무 느리죠? 그죠? 그럼 좀 빠르게 플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인터벌 타이머에서 요 타이머가 반복되는 간격을 1000ms이라고 했죠. 1000ms는 1초라고 했었죠. 그럼 1초에 30번 반복시키려면 1초에 30번 반복시키려면 1000에 30을 나눠주면 되겠죠. 33.3333 그냥 33ms마다 한 번씩 실행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아까 1000ms를 33m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30프레임짜리가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문제가 생겨. 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미지 시퀀스의 그 이미지 총 개수가 0부터 86까지 87개예요. 근데 지금 이미지 숫자를 1씩 증가시키죠. 그러면 86까지는 플레이가 되는데 크로우 87.png부터 이미지 파일이 없죠. 그죠? 그러면
조건식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자, 만약에 이미지 num이 86보다 크면, 초과죠. 86보다 크다는 이미지 num이 87, 88, 89가 되면 이미지 num은 다시 0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87이 딱 되는 순간 이미지 num은 다시 0이 되고 0부터 1씩 증가를 시키겠죠. 그러면 86까지 플레이되고 다시 0부터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되는 이미지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를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안 어렵죠? 이렇게.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을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자동으로 시퀀스의 장수를 분석하는 기능도 있나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시퀀스를 뽑으면 시퀀스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몇 장이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 장수를 분석하는 기능까지 넣어가면서 그 웹페이지의 프로세스 잡아먹고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이지. 그런 거는 쓰지 않아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미지 시퀀스가 몇 개 있는지 아는데 그걸 그냥 바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웹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지금 로컬에다가 모든 기능들이랑 파일들이 다 있는데, 실행시키면은 다 받아가지고 리소스 잡아먹으면서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에 요청해서 서버에서 이렇게 다 땡겨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 안 쓰는 게 좋고, 요 e는 뭐냐 하면, 얘도 그러니까 ECMA 스크립트의 뭐라 그럴까 특징인데, 이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로드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를 받는 함수인지, 이 함수는 로드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되는 함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받는 거예요. ECMA 기반 스크립트는 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이벤트에서 넘어오는 매개 변수들이 있거든요. 오브젝트라든지 뭐 어떤 변수들은 XY 좌표가 같이 넘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매개 변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ECMA 기반 스크립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랄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런 방식이. 저는 ECMA 스크립트를 주로 하던 사람이라 옛날부터 ECMA 스크립트 기반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랑 대표적으로 액션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자, 프로세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방송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프로세싱이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러니까 루핑돼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 언어는 없어요. 그럼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아이두이노는 왜 루핑되면서 계속 실행이 되냐? 자, 뭐 프로세싱 코드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아, 이거 말고 이거 쓰면 되겠구나.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얘는 p5.js라고 프로세싱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웹에서 하게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프로세싱이랑 동일하게 생겼죠. 뭐 다른 거는 보이드 대신 펑션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드는 프로세싱이 자바라서 그런 거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펑션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펑션 해서 드로우가 있죠. 드로우. 자, 아이두이노 같으면은 어떤 게 있어요? 펑션, 루프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두이노는 루프고 프로세싱은 드로우인데 아이두이노랑 프로세싱을 만든 사람이 드로우랑 루프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을 때 계속 드로우라는 함수랑 루프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 레이트 60 이렇게 하면 1초에 60번 반복될 수 있게 드로우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싱이랑 아이두이노에서는 이 루프 안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었어. 프로세싱은 자바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만든 사람이 이 드로우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이두이노는 이 루프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셋업 부분은 한 번만 실행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요거 두 개가 반복되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자바스크립트도
계속 반복돼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행 대기하고 있고, 함수를 호출을 하면, 여기 플레이 시퀀스 이런 것처럼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기초할 때 onClick하면 클릭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었듯이 호출을 하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시퀀스가 계속 반복돼서 실행되는 이유는 1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벌 타이머가 한 번씩 반복돼서 실행될 때마다, 인터벌 타이머가 지금 1초에 30번 반복돼서 실행되죠. 한 번씩 반복돼서 실행될 때마다 이미지의 소스가 바뀌죠. 1초에 30번 바뀌죠. 그러면 이미지의 소스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 로드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이 로드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로드해 올 때마다 이 로드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로드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반복되게 우리가 만든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동으로 반복돼서 실행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그 HTML 파일에 불러와져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여기서 만든 함수를 호출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거지. 루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벌 타이머를 만들어서 루프 되게 만든 거잖아. 그런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스크롤 한다. 스크롤 할 때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 일단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 만들었으니까 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스크롤 할 때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된다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크롤 하면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되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 시퀀스가 잠깐만, 이미지 시퀀스가 플레이 되는 걸 먼저 만들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장 scroll.js. 그러면 요 스크립트 폴더에 요 scroll.js 파일이 생겼죠. 자, 이 scroll.js 결정적으로 얘랑 어디가 다르냐면 요 부분이 달라요. 얘는 우리가 인터벌 타이머를 만들어서 1초에 30번 이미지가 바뀌게, 자동으로 바뀌게 만든 거잖아요. 타이머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똑같고, 이제 인터벌 타이머 대신에 스크롤 하면 이미지가 일씩 증가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스크롤 됐을 때 이미지 시퀀스 바뀌는 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scroll.js 가셔가지고 얘도 똑같아요. 일단 바 캔버스 equal document에 get element by id 해서, 아까 엘리먼트의 id가 스크린이었죠. 요 캔버스의 id가 스크린이었죠. 불러오고 똑같습니다. 아까랑 바 컨텍스트 ctx는 캔버스에 get 컨텍스트 해서
2D 컨텍스트를 불러와요. 왜냐, 우리는 2D 이미지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웹GL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3D 이미지를 만들려면 컨텍스트 3D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얘네는 뭐 치고 말고 할 거 없어. 일단 이미지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고, 그죠? 이미지가 바뀌면 로드 이벤트가 발생되고 캔버스 지우고 새로 로드된 이미지를 그리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 맨 밑에 요 함수 두 개는 그냥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 될 때 일씩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스크롤 되는 만큼, 일씩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스크롤 되는 만큼 이미지를 변화시키면 되겠죠. 자, 우리는 뭐 jQuery 이런 거 안 쓰고 생 자바, 바닐라 JS라고 하는데 그걸 쓰기 때문에, 자, 윈도우,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는 이 웹브라우저 창을 말합니다. 웹브라우저 창 전체. 되게 쉬워요. add event listener.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듣고 있는 애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를 듣고 있느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계속 듣고 있냐 하면 스크롤. 쉽죠? 스크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듣고 있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면 펑션 해서 어떤 이벤트가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걸 듣고 있다가 스크롤 이벤트가 다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어 이러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는 부분을 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얼만큼 스크롤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얼만큼 스크롤 되는지는 그냥 스크롤 Y 포지션, 스크롤 Y 포지션이 아니라, 자, 요 아까 우리가 플레이, 일식 플레이 될 때 뭐 늘어나는 요 넘버 찍는 거는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같이 찍히면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해봐야 뭐가 안 돼. 왜 안 되냐? 아니다. 죄송해요. 그 scroll.js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play.js는 지우지 말고 그냥 주석 처리하시고 그 밑에다가 play.js를 scroll.js로 교체를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 12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는데 이거 일단 놔둡시다. 에러가 나도 상관없으니까. 자, 스크롤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스크롤이 안 돼. 왜냐? 지금 컨텐츠가 없으니까 스크롤이 될 리가 없죠. 뭔가 이렇게 밑으로 쭉 길게 있어야 스크롤이 되겠죠. 그래서 index.html에 요 캔버스 div 밑에 dummy div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얘 클래스는 blank, 빈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style.css 가서 blank, 클래스니까 블랭크로 높이를 뭐 한 1500 픽셀 정도로 그냥 길게 주고 실제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더 경계에 3픽셀 대시드 레드 빨간색 실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세로 고침 하면 요렇게 이제 요게 H1이고 그죠? H1 그 다음에 요 빈 부분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요 캔버스 높이 500짜리 캔버스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캔버스가 들어가고 그 밑에 더미 div 빈 div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쭉 스크롤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쪽에 요 콘솔에 찍히는 숫자가 지금 0이죠. 왜냐 제일 위로 올리면 0이에요. 제일 위로 올리면 0. 밑으로 내리면 숫자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숫자가 커지는 만큼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숫자가 너무 많이 커져. 스크롤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스크롤 조금만 해도 벌써 86을 넘어갔죠. 88, 90 막 이렇게 200 쭉 내리면 1067까지. 그죠? 그러면 스크롤 내렸을 때 변하는 스크롤 Y 포지션 값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스크롤 Y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최초에 값을 0으로 넣어주시고, 자, 스크롤 할 때마다 값이 변하는데 너무 많이 변하니까 비율을 조절할 거예요. 스크롤 Y 포지션은 윈도우 점 스크롤 Y 나누기 20분의 1로 줄이는 거야. 20분의 1로 줄이는 건데 그냥 20으로 나누면 어떤 수는 소수로 나오겠죠. 뭐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mass.round 가장 가까운 정수 값으로 반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 내림, 뭐 반올림 이렇게 있는데 0.5가 넘으면 반올림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버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라운드예요. 가장 가까운 정수 값으로 변환시켜서 반환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console.log에 스크롤 Y 대신에 스크롤 Y 포지션 우리가 새로 만든 변수 20분의 1로 이 윈도우의 스크롤 Y 값을 20분의 1로 조절한 스크롤 Y 포지션이라는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하고 스크롤 하면 아까보다 훨씬 적게 변하죠. 1, 2, 3, 4, 5, 6, 7, 8, 9, 10 1씩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1씩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스크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 시퀀스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20) 말고 한 18 정도로 해볼까? 그럼 아까보다 좀 변화폭이 크죠? 65까지 변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아까는
인터벌 타이머를 만들어서 play.js는 1초에 30번씩 일씩 증가시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스크롤 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키면 되는데, 지금 스크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씩 증가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일씩 증가합니다. 위로 올리면 다시 빠꾸되고, 밑으로 내리면 다시 증가하고, 위로 올리면 다시 줄어들고, 그죠? 자연스럽게 스크롤 하면 스크롤 Y 포지션 값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 별다른 별다르게 손댈 필요 없이 아까 했던 것처럼 플레이어의 스크롤 Y 포지션 값을 바로 적용시켜주면 스크롤 할 때마다 스크롤 Y 포지션 값이 변하죠. 그러면 이 변한 스크롤 Y 포지션 값이 요 num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스크롤 하면 이 num이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스크롤 내리면은 변하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스크롤 할 때마다 0번부터 86번까지 쭉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로딩이 되면 이 로드 add event listener가 캐치를 해서 이미지를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그 작업을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미지 변수 안 만들었어. 이미지 equal new 이미지 인스턴스 이미지를 안 만들었어. 이미지 변수를. 그러니까 얘가 야 이미지 변수 없어. 이미지 변수 너 안 만들었는데 왜 자꾸 이미지 변수 쓰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야. 경민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미지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스크롤 하면 날개짓 하는 게 보이는데, 야 문제는 뭐냐, 얘가 고정이 안 돼 있어. 얘를 고정이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 그거는 이제 요 이미지 시퀀스 div의 포지션을 픽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 이미지 시퀀스 div의 포지션을 픽스 고정 시켜버리고, 그리고 탑 100픽셀 위에서부터 100픽셀 밑으로 내리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픽스드 한 다음에 위에서 100픽셀 내리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왜 또 오늘 뭐가 이게 잘 안되네. 이미지 시퀀 아이디구나. 죄송합니다. 점 이미지 시퀀스가 아니라 샵 이미지 시퀀스네요. 자 새로 고침을 하면 고정이 됐죠.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요 이미지 시퀀스 div가 픽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블랭크 div가 캔버스가 고정이 되니까 캔버스가 하이트 값이 없는 것처럼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블랭크 div의 마진 값 중에 탑을 위쪽으로 마진 값을 많이 줘버리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안 겹치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스크롤 하면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겠죠. 요 div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3000픽셀. 왜냐하면 지금 새가
86번까지 있는데 86번까지 안 가서 쭉 내리다가 86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야, 86번 다음에는 없는데 이렇게 이러면서 87번부터는 파일이 없어. 에러, 파일 not found 라고 뜨죠. 자, 이렇게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86 지나면 0번으로 되돌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조건식으로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조건을 걸어줄 거냐? 애플 홈페이지에 다시 가볼게요. apple.co.kr. 자, 열리고 다 열렸어. 그러면 끝나죠.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시 닫혔다 열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미지 num이 86보다 크면 이미지 num은 계속 86으로 유지시키세요 라는 뜻입니다. 86보다 크면 뭐 87, 88, 89 다 상관없이 그냥 86으로 계속 고정시키세요. 이미지 넘버가 86이 넘어가면 그냥 86으로 고정시켜 버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을 해서 쭉 오늘 뭐가 이렇게 또 잘 안 되네. 아, 이미지 넘이 없구나. 이미지 넘이 아니구나. 스크롤 Y 포지션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미지 넘이 아니라 스크롤 Y 포지션이에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아, 집중력이 죄송합니다. 이거. 자, 그럼 요렇게 새로 고침하면 쭉 내려오다가 86번 지나면 왜 이래? 왜 또 에러가 나? 아, 죄송해요. 요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눈이 하나인데. 아, 오늘 좀 안 되네. 눈이 하나여야 되죠, 당연히. 이거는 대입 연산자니까. 제가 비교 연산자를 써놨네요.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자, 쭉 내려오다가 86보다 커지면 숫자는 계속 증가하지만 86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러는 안 나죠. 파일이 없다 이렇게 에러는 안 나죠.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애플 사이트 보면 처음에 이제 이 페이지 딱 들어오면 딱 첫 화면은 떠 있죠. 그죠? 다시 맨 첫 화면은 떠 있죠.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노트북이 있는 게 보이고 스크롤하면 열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 우리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짰냐 하면 스크롤을 해서 스크롤 Y 포지션이 변해야 플레이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미지가 로드가 되고, 그때서야 이 add event listener에서 로드 이벤트를 캐치를 해서 이미지를 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최초의 이미지가 한 장이 안 떠요.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최초에 image.src equal images 폴더에 크로우에 크로우 0.png 맨 처음에 이미지 한 장을 불러와. 그냥 얘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자마자 요게 실행이 돼요. 함수가 아니니까 호출 안 해도 실행이 됩니다.
이미지를 딱 소스를 딱 불러와요. 그러면 최초에 로드가 한 번이 실행이 되겠죠. 0번 이미지 로드가 딱 한 번 실행되겠죠. 그러면 크로우 0.png를 맨 처음에 먼저 한 번 그립니다. 요렇게 지금 새로 고침한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하면 0, 1, 2, 3, 4 이렇게 쭉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최초에 이미지 0번을 맨 처음 불러오는 요 부분이 있으면 웹페이지를 띄우자마자 이미지가 맨 첫 장이 딱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 할 때 이미지 시퀀스가 변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질문.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바스크립트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이 그 계속해서 그 프로세싱 뭐 아이디노 이런 걸 배워 문법이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10호D나 뭐 애프터 이펙에서 어떤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익스포트 이미지 시퀀스로 그냥 쭉 뽑아서 넣으시기만, 이미지만 이렇게 바꿔 넣으시고 이미지 경로랑 이미지 이름만 여러분들한테 맞게 세팅해 주시면 이미지 시퀀스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걸 만드실 수 있겠죠. 사실 그 애플 홈페이지에 있는 이 노트북 파일 얘를 그냥 쓰려고 했거든. 근데 차마 못 쓰겠더라고. 애플에서 뭐라고 할까봐. 이미지 여기 다 널려 있는데 지금 여기 그죠? 이미지 다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거 그냥 가져서 쓰면 되는데 애플에서 이놈 할까봐 제가 만든 이미지를 그냥 썼습니다. 질문 없나요? 시퀀스 제어하는 거. 중요한 거는 얘 이미지 시퀀스를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픽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스크롤 할 때 위로 안 올라가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또 보강을 할게요. 이미지 시퀀스 제어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보강 수업은 그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그 뭐 인터랙티브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하는 걸로
조금 더 지금 다 단편적으로 했는데 그걸 좀 약간 버무려서 어떤 웹사이트,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과제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중간 발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방송 끌게요. 안녕.